인근에 있는 방앗간에서 별을 도정하면서 생리는 부산물인 찌꺼기를 얻어왔다. 방앗간에서 별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 중에는 부서진 쌀인 쌀래기와 찌꺼기 그리고 왕겨가 있다. 그중 쌀래기와 왕겨는 방앗간에서 돈을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찌꺼기는 단골 손님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찌꺼기의 주요 성분은 쌀래기보다 더 잘게 부서진 쌀 부스러기와 왕겨 부스러기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찌꺼기는 의외로 닭과 오리, 거위들에게 훌륭한 건강식이 된다. 사람들에게도 잘 도정된 식재료는 건강을 해치듯이 조류들에게도 잘 도정된 식재료는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잘 도정된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한다. 오히려 껍질이 덜 벗겨진 현미쌀이나 통밀로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동물들에게 주는 음식인 사료는 영양분은 우수할지 모르나 잘 도정된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동물들 건강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닭과 오리, 거위들에게 사료도 주지만 이렇게 거친 음식인 찌꺼기도 함께 준다. 찌꺼기를 오랜 기간 먹은 닭과 오리들은 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의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런 이유로 찌꺼기는 닭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한때 이 귀한 찌꺼기를 구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살려고도 했으나 방앗간 주인은 양심상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찌꺼기를 얻기 위해 이곳 방앗간에서 도정된 쌀을 사먹는다. 왕따 아기오리 삼형제는 오늘도 오리물이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다. 같은 엄마에게서 자라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된 시간 때문에 아기 오리들이 그들과 가족이 되려면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굳이 분리하지 말고 엄마 오리가 키우도록 내버려 뒀어야 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약한 아기 오리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덩치가 커진 두 마리는 이제 다른 오리무리와 합사해도 될 만큼 성장했지만 덩치가 작은 막내 오리는 아직 무리다. 막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얼마 전 화분에 참외모종을 심었더니 꽤 많이 자랐다. 참외모종을 따로 사서 심은 게 아니라 한 달 전 참외를 먹고 난 뒤 그 씨앗을 아무데나 버렸더니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자란 것이다. 발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참외모종이 너무 아까워서 화분에다 옮겨 심었다. 어차피 힘들게 발아한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 잘 자라라고 화분 속에 거름을 많이 넣었고 물도 자주 챙겨서 준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맛있는 참외도 많이 줄 것 같다. 내가 그동안 병아리들에게 너무 잘 대해줬나. 나와 친하게 지내던 흥부와 놀부가 들어오면 안 되는 창고안까지 들어왔다. 그동안 오리나 거위와 달리 닭들에겐 마당까지 들어오는 걸 허락했지만 아무래도 창고 아래까지 들어오는 건 싫다. 뚜껑을 열자마자 폭풍 흡입을 하는 놀부. 식탐이 많은 놀부는 흥부가 함께 먹지 못하도록 범퍼를 놓는다. 한꺼번에 다 삼키지도 못할 모이를 입안 가득 물고서 욕심을 부리는 놀부. 놀부보다 덩치가 한참 작은 흥부는 놀부가 먹다 의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 같은 날 태어난 형제이지만 이미 그들 사이엔 흥부가 넘볼 수 없는 서열이 있다. 이곳이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는지 캔디도 모이를 얻어먹기 위해 찾아왔다. 사고 후 겪게 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동물들을 보면서 느낀다. 그 당시 캔디는 자신이 키워준 거위인 크리미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꽁지 깃털이 거의 다 뽑힐 만큼 심한 공격을 받은 것 때문에 평소 숨어 지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은 캔디의 몸에 있는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비단 캔디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다수의 다른 닭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계란을 낳지 않는 암탉들을 보며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될까 생각이 든다. 코코는 이제 꽤 많이 자란 것 같다. 수탉답게 웅지깃털이 점점 더 크고 멋있어지며 덩치도 많이 커졌다. 닭들 중에서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던 코코는 놀부와 흥부 때문에 점점 더 나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내가 잠시라도 코코와 함께 있으면 놀부와 흥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결국 쫓아버린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놀부와 흥부는 비록 싸움을 하며 지내던 가족이지만 그들에게 코코는 여전히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지내다간 놀부 형제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코코와는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아따 무겁다 무거워. 코코. 놀부 형제 때문에 코코와 멀어질 순 없다. 코코에게 모이를 챙겨주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이번에는 거위들이 방해한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오지랖 넓은 거위 토리가 왔다. 저녁 식사 시간. 코코는 왕따우리 삼형제와 함께 지낸 지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코코와 오리 형제들은 별다른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코코는 이곳에서 대장이 되었다. 코코가 비록 이곳에서 대장이긴 하지만 오리 형제들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비록 코코는 수탉이지만 성격이 워낙 착하고 온순해서 보통의 다른 수탉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왕따우리 삼형제가 지내는 닭장에는 밤에도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사료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건 성장이 너무 느린 막내 오리 때문이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오리 형제들은 모두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났지만 성장이 너무 느린 막내 오리의 몸엔 여전히 솜털만 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막내 오리도 다른 오리들처럼 정상적인 크기가 될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거위들이 입가심으로 풀을 뜯어먹고 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녀석들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빨리 세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숲이 된 이곳 작은 숲속 농장에서 거위와 오리 그리고 닭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상상을 많이 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